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최근에 라디오스타 방송에서 박준영의 셀프 교정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해당 영상을 정말 재밌게 봤고 웃음의 코드로 사용되긴 했지만 원칙만 지킨다면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셀프 교정에 대한 이슈는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 한때 틱톡 챌린지처럼 미국에서 앞니를 네일 파일로 반듯하게 갈아내는 영상이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아 심미에 대한 갈증과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방법이 유행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박준영이 빵끈으로 교정을 했다는 방법은 실제로 교정치료 방법 중에도 비슷한 방식이 있습니다. 레이스백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예전에 많이 사용하고 요새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느다란 철사를 치아에 붙인 브라켓 장치에 꼬아서 해당 치아를 당기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박준영이 언급했던 방식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린 나이에 이를 스스로 생각해서 진행했다니 정말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치아에 장치를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치아에 다이렉트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만 잘 지켜진다면 해당 방법으로 치아 이동은 분명 가능하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치아가 시릴 수 있고 충치가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전부 비슷한 부정적인 말로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 정도를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면 사실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아라는 게 한 번 갈아내거나 손상을 받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긴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한 번 약하게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좀 더 강하게 조금만 더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정치료 방법 중에도 집에서 하는 서랍자 교정 방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되고 주의할 점도 같이 소개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집에서 혼자 하는 셀프 교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치아 하나가 거꾸로 물릴 때 서랍자를 이용해서 치아를 정상적으로 물리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 시절에 이제 막 영구치아가 나올 때 특정 치아가 너무 안쪽으로 나오거나 혹은 너무 바깥쪽으로 보일 때 이를 습관적으로 혀로 밀거나 손으로 미는 행위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도 자연스럽게 치아의 위치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교정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순전히 환자분의 협조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셀프 교정 방법입니다. 사실 특별히 정해진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릴수록 유리한 건 맞습니다. 어릴 때 교정하는 게 좋다는 소리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치아의 움직임이 쉽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의 치조골이 유연하기 때문에 골의 흡수와 개조를 반복하며 치아 이동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아무래도 셀프 교정은 병원에서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약한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너무 강한 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정력이 가하는 힘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힘의 세기도 상황에 맞게 다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상황에 따른 최적의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교정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잘 모르실 수밖에 없으니 일단 약하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잇몸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셀프 교정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잇몸에 파고들거나 입 안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치과 의료 분쟁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치과 진료 중에 잇몸에 실을 넣어놨다가 제거를 안 해서 나중에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셀프 교정 시에는 잇몸에 닿아서 상처를 줄 만한 도구 사용은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하는 부위, 해결하려고 하는 특정 치아에만 힘을 적용되게 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도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 힘을 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정장치는 보통 기성품이 아니고 본인 치아 구조에 맞게 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생기는 주변 변화에 대한 고려입니다. 박준영도 언급했듯이 가운데 치아를 열심히 모으고 나니 바로 옆에 치아에 또다시 공간이 생겨서 결국 병원에서 치아 교정을 했다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치아는 3차원적인 위치 공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이런저런 위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변부에 대한 고려 없이 셀프 교정을 하시면 힘들게 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변화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무 많은 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하게 들리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를 갈아내려고 한다면 치아 한 면의 전체를 하시면 안 되고 튀어나와 있는 부위 일부만 갈아내야 하며, 치아를 움직이려면 이동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셀프로 치아 이동을 할 때에는 치아는 경사이동, 즉 쓰러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이동하게 되면 주변 치아나 잇몸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병원에서 교정을 할 때는 치아가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브라켓 장치나 어태치먼트를 치아에 붙여서 치아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모멘트에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셀프 교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정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저게 가능할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분명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앞서 언급드린 주의사항을 고려하면서 셀프 교정을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는 투명 교정을 셀프 교정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 개인에 따른 다양한 범주의 문제가 있기에 혼자서 셀프로 일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시도해 보고 싶다면 5가지 주의사항을 생각하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셀프 교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